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멜기계 8K 폴링레이트 자석축 키보드인 메이드 시리즈에서 지금 이렇게 뒤에 에어가 들어갔죠. 로우 프로파일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로우 프로파일 자석축 키보드를 게임용으로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괜찮을까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 기계식 키보드들보다 저는 더 편하고 좋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한동안 로우 프로파일 게이밍 키보드만 사용했는데 멜기계에서 이 로우 프로파일 자석축 키보드를 출시했네요.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일단은 패키지 다 까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퀵 가이드, 꿀벌 모양 스티커, 종이 쪼가리 1, 두껍고 촉촉한 종이 쪼가리 2, 키캡이 몇 개 따로 들어있고요. 이 꿀벌 모양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케이블 A to C 타입이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네요. 멜깃 로고도 음각으로 박혀있고요. 그리고 키캡 풀러 들어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본품 키보드입니다. 일단 키보드 배열은 65% 배열이고요. 키보드가 복숭아색, 살구색,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의 색상입니다. 키캡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도트, 그러니까 점자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로우 프로파일 키캡입니다. 스텝스 컬처라고 하나요? 그런 건 따로 없고 그냥 이렇게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우측 아래에는 이렇게 멜깃 로고도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스위치가 바로 보이는 B키 타입으로 제작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알루미늄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얀 부분은 알루미늄이고 이쪽 여기는 플라스틱 ABS고 또 여기는 폴리카보네이트 PC 재질인 걸로 보여요. 뭔가 좀 디자인이 깔끔하면서도 모던하면서 그리고 이런 포인트도 싹 들어가 있고 뒤집어서 이쪽에는 케이블 꼽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 이런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에서는 프로필 선택하는 거일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은 정체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키보드 하판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좀 아기자기한 도트 타일, 화장실 타일 느낌. 이 디자인 자체가 뭔가 러블리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도 이렇게 뭔가 숭숭숭숭 이렇게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엠보싱이 들어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느낌이 있죠. 일본 재팬 감성?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쪽에 붙어진 검은색 범포는 말랑말랑한 느낌이고요. 요거는 인디게이터겠네요. 다시 하판으로 들어와서 요거는 경사 조절 다리인데 너무 귀여워요. 되게 조그만 게 조그만 게 너무 귀엽고 1단으로만 이렇게 들어줄 수가 있네요. 되게 전체적으로 귀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키보드 자체가 디자인 좀 마음에 드네요. 이거 색깔도 너무 잘 뽑은 것 같고 뭔가 만지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포인트 키캡 있었잖아요. 그거를 사용해서 이 키캡을 하나 빼주고 이런 식으로 포인트 키캡을 넣어가지고 자, 이런 느낌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벌꿀 좀 귀여운데 뭔가 살짝 컨셉을 해치는 느낌이라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키캡을 또 뽑아볼게요. 자, 키캡을 제거하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이 스위치는 이렇게 뺐다 꼈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박혀있는 솔더링 방식으로 보이고요. 스템의 색깔이 좀 강렬하네요. 레드. 자,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게 키캡 풀러만 있단 말이에요. 스위치 풀러는 없고.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지금 저도 빼봤는데 이게 완전히 박혀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스테빌라이저도 지금 완전히 안에 박혀 있어가지고 뭐 따로 빼주거나 할 수도 없는 그런 구조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에요. 이 로우 프로파일 키캡의 두께는요 1.64mm. 그러니까 좀 두꺼운 편이에요. 키캡을 이렇게 만질 때 느낌은 거꾸러운 거 없이 되게 부드럽고 미끄러운 느낌입니다. 미끄럽다기보다는 매끈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세히 또 만져보니까 그 매끈함 안에서도 약간의 살짝의 거꾸러움, 아주 미세한, 거의 좀 매끄럽다는 느낌이 맞는데 그런 느낌이 또 있고요. 이 제품 뭔가 되게 예쁘고 귀여운 스타일로 나왔지만 이게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되는 8000Hz 폴링 레이트를 가진 게이밍 키보드거든요. 오프닝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는 키 스트로크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지금 요 멜깃 메이드 68 에어는 키 스트로크 거리가 2.8mm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 기계식 스위치보다 이동 거리가 짧고요. 그만큼 짧으니까 더 빠르게 이동이 될 거고 더 빠르게 눌러지는 게 되는 거고 물리적으로도 짧은데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이용해서 액추에이션 값을 굉장히 높게
쉽게 세팅을 하면은 훨씬 더 빠른 입력이 또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가 650g이거든요. 굉장히 좀 가벼워서 휴대하기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프로게이머라던가 일반 아마추어 게이머들도 뭐 대회에 출전하거나 아니면은 뭐 숙소에서 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일반인 게이머분들도 키보드를 갖고 다녀야 될 때 컴팩트하고 가벼워서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테빌라이저 키를 눌러보는데 좀 뭔가 초각초각거린다는 느낌? 촉촉촉촉 거리는데 이게 전체적인 느낌이 다 동일해요. 일부러 이런 스타일로 좀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런 일반 문자열보다는 좀 하이피치로 가기는 해요. 근데 이게 뭐 철심 소리가 막 철철거린다거나 그런 소리는 아니고 좀 문자열과는 다른 소리가 난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나쁘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케이블 연결해서 타건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카메라상에서는 굉장히 밝아 보이는데 그렇게 밝은 느낌이 아니라 좀 뭔가 좋은 느낌입니다. 예. 근데 이거 케이블 하얀색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아쉽네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핑크 색상 구매하면은 화이트 색상의 케이블이 패키지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좀 뭔가 이것도 예쁜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케이블은 제가 좀 참을 수가 없어서 하얀색 케이블로 바꿔봤습니다. 하얀색 케이블이 훨씬 느낌 있죠.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문자열에도 라이트가 들어와요. 굉장히 예쁘죠. 뭔가 되게 잘 어울리죠. 색상도 바꿀 수 있고요. 예쁘다 이거. 노란색 라이트 되게 잘 어울리네요. 이 하얀색도 진짜 예쁘고,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꺼버릴 수도 있고요. 이 위에 있는 이거 라이트 박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볼 때는 이렇게 밝아 보이진 않는데 이거 프로필이다. 이거 바꾸니까 다른 걸로 바뀌는구나. 뭐 아무튼 요거는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라이트 박스도 또 불을 꺼줄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요 펑션 키와 Q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해줄 수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참 예뻐요 이거. 이번 디자인은 확실히 멜기계에서 제 취향을 딱 저격해서 만들어졌네요. 키감은 무겁지 않고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이게 가벼운 편에는 속하는데 일반적인 키압에서 살짝 가벼운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좀 편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타건할 때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좀 토독토독, 약간 몽글몽글하면서 토독토독거리는 느낌이에요. 이 문자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느낌은 생각보다 되게 매력적이고 괜찮아요. 자석축 키보드 치고는 날리지 않고 되게 좋은 느낌인데 요 스페이스바는 조금 호불호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심 소리가 아니거든요. 철심 소리는 눌렀다가 뗄 때 칙탁 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아니라 딱 누를 때 하는 그런 약간 폭 쏘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재밌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문자열과 이 스테빌라이저 키의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SA 키캡 같은 경우는 이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 목탁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 뭐 키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 좀 다른 거는 맞기는 한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막상 타건을 했을 때는 조금 이질감이 느껴졌다.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게 좀 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딱 말씀드리면은 정말 마음에 드는 키감인데 스테빌라이저 키는 좀 이질감이 있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F열 키가 없을 때는 요 펑션 키랑 1번 키를 같이 누르면은 F1이 되고 F2가 되고 F3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필요로 위해서 좀 컴팩트하고 예쁘게 디자인이 된 거고요. 자, 이 제품은 웹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렇게 키보드와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메이드 68 에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색상으로 나오네요. 클릭해주고요. UI가 굉장히 좀 깔끔한 편이네요. 펌웨어 체크 한번 해볼까요? 라스트 버전이고요.
오케이. 자, 이 키코드 모드는 키보드 매핑 해줄 수 있는데 요런 식으로 여러가지 세팅이 가능하네요. 마우스 클릭이나 뭐 이런 것도 해줄 수가 있고요. 라이트, 스페셜, 키보드 프로파일, 일반 프로파일, 타이핑 프로파일, 래피드 프로파일. 요게 이거네요. 여기 키보드 이쪽에 있는 토글 스위치요. 이거를 이렇게 이동시켜 주면은 프로그램에서도 바로 바뀌네요. 오, 이런 식으로 제 예상이 맞았고요. 그리고 라이트 들어가면은 요거 백라이트가 여기 문자열을 말하는 거고, 요 박스 라이트가 지금 이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꺼놨는데 바로 켜볼게요. 다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에서는 너무 하얗게 보이는데 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를 그러면은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밝은 노란색으로 바꿔봤고요. 확실히 노란빛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노란빛으로. 다른 색깔 해볼까요? 빨간색. 예, 이렇게 슝슝슝 바뀝니다. 초록색이죠. 파란색. 자주색. 새파란색.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또 완전 진해지고 옅어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브레스 모드. 지금 이거 숨쉬기 모드로 바뀐 거예요.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죠. 이런 식으로 되게 자신만의 커스텀으로 색상을 바꿔줄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토글 스위치 옮겨주면은 다시 이렇게 다른 색상으로 바꿨다는 거를 바로 보여주고요. 지금은 이거를 LED를 꺼놔서 지금 안 나오는 건데, LED를 켠 상태면은 이 상태에서 토글 스위치 옮겨주면은 다른 색상 나오고, 또 토글 스위치 옮겨주면은 또 다른 색상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프로파일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그냥 직관적으로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줄 수가 있네요. 뭔가 이 빛에 이게 그렇게 밝지 않고 좀 은은하면서 예쁘거든요. 이 카메라에서 잘 표현 안 되는 게 좀 아쉽네요. 자, 그럼 슈퍼키 메뉴 들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DKS 기능을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하나의 키에 스위치 깊이별로 스위치를 누를 때 2개, 그리고 뗄 때 2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누를 때와 뗄 때 깊이 거리를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얘랑 얘가 지금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해당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dd 아이템이라고 버튼이 있는데요. 클릭해 볼게요. 뭐야, 몇 개 넣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뭐 최대 8개의 키를 넣을 수가 있는 걸까요?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세팅을 한다고 치면은, 자, 이렇게 Q키에다가 요 슈퍼키 DKS 기능을 넣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Q키를 이렇게 누르면은 전부 다 입력이 돼 버리네요. 원래 보통 DKS 기능 하면은 하나의 버튼에 4가지를 넣을 수 있는 게 보통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지만 뭐 보통은 4개의 키를 세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트리거 딜레이를 이렇게 좀 조절을 해줄 수도 있네요. 다음으로는 숏컷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추가를 해서 먼저 리플레이스 키 눌러볼게요. 일단 QWERTY 넣어보고 1번 키에다가 매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을 눌렀을 때 그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한 번에 동시에 입력이 쫘라락 돼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뭐 컨트롤 C나 컨트롤 V 약간 이런 것들 넣어주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넣고, 그 다음에 슈퍼키로 컨트롤 V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슈퍼키 2는 2번에다가 매핑을 해놓고요. 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자를 쓰고 1번을 누르고 띄고 2번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거를 알 수 있죠. 여기서 1번 누르고 띄고 2번 누르면은 제가 세팅한 요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가 작동하는 거를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키락 같은 경우는 여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데요. 윈도우 키가 지금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지금 요 펑션 키를 눌러서 해당되는 2번 레이어, 거기에 요 A0이 여기에 매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펑션 윈도우를 누르면은 윈도우가 락이 걸리고, 다시 펑션 윈도우 키를 누르면은 윈도우 락이 풀리는 그 기능입니다. 락 기능까지 이렇게 또 넣어줄 수 있는 것도 되게 괜찮고요. 모드 탭은 제가 캡스락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건데요. 홀드를 했을 때는 컨트롤이 들어가고, 탭을 했을 때는 캡스락이 들어가게 만들어져서 OK를 누르고
자, 1번 레이어 캡스락에 요거를 매핑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캡스락을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면은 기본적인 캡스락 기능이 작동하고, 이렇게 긁어준 다음에 길게 눌러서 캡스락 C를 누르고 끼워서 캡스락 V를 누르면은 캡스락이 컨트롤로 작동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기능이 됩니다. 예, 그리고 모드 탭 기능에서 홀드 시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얼마나 길게 누르고 있어야 컨트롤로 작동을 하는지를 또 세팅을 해줄 수가 있네요. 굉장히 세밀합니다. 자, 다음으로 플러스 눌러서 이제 토글 키 눌러볼게요. 토글 키는 제가 이 키를 매핑해 놓고요, 이 키에다가 A4 요거 토글 키를 넣어줍니다. 그랬을 때 이 키를 이렇게 한번 딱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쪼로록 나오잖아요. 그때 한 번 더 누르면은 멈추게 돼요. 이 토글 키 기능은 키를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고 떼는 기능이 아니라 키를 이렇게 계속 연타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선 오브 포레스트 게임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굉장히 빠르게 지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매크로 기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사실 누구나 다들 아시는 기능이죠. 일단은 제가 몇 가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레코드 눌러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쉬프트 1, 2, 3, 4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1번 키에다가 매핑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1번 키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순서까지. 그런데 쉬프트 누른 거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1번 키를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누른 속도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네요. 좀 바꿔줘 볼까요? 스트로크 딜레이를 전부 다 이렇게 동일하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30ms로 바꾸면은 1번을 눌렀을 때 이런 속도로 나오고요. 애드 랜덤 트릭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길게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이 기능을 켜고 오케이 눌러주면은 1을 눌렀을 때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하게 진행이 되네요. 맨 처음 초기 세팅이었던 정상 범주, 그러니까 30에서 35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매핑은 다시 안녕하세요만 적어 놓고요. 이 상태에서 이거 다시 세팅해주고 add random tricks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1 누르면은 이거는 뭐가 바뀌는지는 정확하긴 모르겠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약간 좀 완전한 매크로의 느낌을 피해서, 제 예상인데 뭔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뭐 약간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트리거 세팅. 여기 내려가서 이거 클릭해 볼게요. 이게 매크로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네요. 키를 누르면 트리거, 지연으로 트리거, 키를 눌렀다가 떼야지 트리거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드를 설정해 줄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스냅탭 기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도 눌러주고 여기에는 A랑 D 키 눌러볼게요. 오케이 누르면은 스냅탭 기능을 활성화하면은 A 키를 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D 키를 바로 눌러볼게요. A를 누르고 있다가 D를 누르고 다시 D를 떼고 A는 누르고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작동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냅탭 기능을 안 넣어주게 되면요, 이렇게 A 키를 누르다가 D 키를 누르면은 캐릭터가 이렇게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립이 되는데, 이렇게 다시 스냅탭 기능을 넣게 되면은 캐릭터가 이렇게 동시에 같이 눌러지더라도 멈춰지지가 않게 됩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발로란트에서는 쓰기 애매한데, 이렇게 계속 무빙하면서 하는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위아래는 그렇게 막 동시에 누를 일이 없는데 좌우는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누를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무빙에 빈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스냅탭 기능 지우고 QRT 기능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스냅탭이랑 비슷한 건데 특히 카스나 발로란트에서 사용하기 좋은 기능이거든요. 제가 이거 영어 한글 좀 왔다 갔다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번에다가 A 키를 넣고 2번에다가 D 키를 넣습니다. 오케이 눌러주고요. AD 하면은 가장 처음에 입력된 A에 지금 자동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두 번째는 D 키를 1번에 놓고 두 번째는 A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요, 먼저 메모장으로 보면은 D를 누르다가 떼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A 키가 눌러지고, A를 누르다가 떼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D 키가 저절로 눌러지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D 키만 누르고 있다가 D 키만 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브레이킹을 걸어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D를 누르고 떼는 만세 브레이킹 모션을 취해도 D를 누르면서 떼자마자 A 키를 눌러주는 톡 브레이킹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뭐 타이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라는 단어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마음이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보드의 프로필 기능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타이핑 모드로 전환을 해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타건을 해주면은 정확하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라고 토글 스위치를 이쪽에 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빠른 트리거 메뉴 가볼게요. 자, 이렇게 영어로는 래피드 트리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향키에만 래피드 트리거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뭐 전체를 선택해 주거나 아니면은 방향키나 뭐 쉬프트, 스페이스 이렇게만 선택을 해줘서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활성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이 메뉴에서는 액추에이션 포인트도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 0.1에서 0.2, 0.3 이렇게 단위로 움직이고요. 트리거 파라메터도 이런 식으로 봐줄 수가 있고, 래피드 트리거 켜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바뀌고요. 그리고 바텀 데드 존 설정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막 어디 뭐 숨어있지 않고 이렇게 바로 세팅을 해줄 수 있게 나와 있네요. 이건 뭐 사실 이렇게 건드릴 필요는 없는데 너무 낮게 하면은 키를 떼지 않았는데 떼졌다고 입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일반적인 기본 상태에서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래피드 트리거는 이거는 뭐 0.04 이하로 설정하면 손가락이 약간 흔들려 키 릴리즈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0.5 정도에 놔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드밴스 세팅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니까 있네요. 프레스 릴리즈 스트로크 이렇게 지금 클릭을 하면 아래쪽에 바로 바뀌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따로 세팅해 줄 수도 있고, 요거 연속 트리거 모드는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원래 지금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액추에이션 포인트를 지난 다음에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작동을 하는데 이게 릴리즈가 되면서 키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잖아요. 만약에 보통 우리가 발로란트 같은 게임을 할 때는 뭐 키를 이렇게 살짝 누르고 있다가 또 살짝 걸치거나 그럴 일은 없잖아요. 눌렀다 뗐다 뭐 이런 정도지. 근데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뭐 리듬 게임을 한다거나 이렇게 연타를 따다다다닥 치는 경우에는 이 순간에 눌렀다 떼졌다 하면서 완전히 떼지 않은 채 막 입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제 마우스 포인트 잘 봐주세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프레스 릴리즈 이런 경우에는 래피드 트리거가 원래 먹는데 요 세팅 값을 꺼주면은 프레스 릴리즈 하다가 릴리즈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다시 프레스를 입력했을 때 작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래피드 트리거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때도 작동을 하게 만들어주고 싶으면은 컨티뉴어스 래피드 트리거 요 기능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처음 입력을 할 때는 액추에이션 값을 지나가야 되고요. 그 이후에 짤짤이를 하던지 뭔가 다른 모션이 있을 때는 액추에이션 값을 지킬 거냐 아니면 무시할 거냐가 이 옵션을 켜고 끄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액추에이션 값을 지키는 거고, 이렇게 다시 켰을 때는 액추에이션 값 이상으로 올라가도 래피드 트리거가 작동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자석축 키보드를 쓰는 이유는요, 특히 이런 발로란트 같은 거 할 때 그 목적이 확실해지는데요. 물론 다른 게임도 사용하기 좋아요. 왜냐면은 액추에이션 값을 내 마음대로 조절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발로란트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유는, 발로란트는 움직이면서 탄을 쏘면 이렇게 탄이 막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조준이 안 돼요. 그런데 가다가 멈춰서 쏘면은 이게 정조준이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키를 멈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액추에이션 값도 짧아져서 입력도 빨라져야 되겠지만 키를 뗄 때 이 릴리즈 포인트도 짧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거는 일반 기계식 키보드에서는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일반 스위치, 이게 스피드 축, 그리고 이게 자석 축이라고 해볼게요. 일반 스위치는 액추에이션 포인트가 이쪽에 있겠죠. 스피드 축은 이쪽에 있을 거고요. 좀 더 빠른 입력을 가능하게 하는 거니까. 자석축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세팅해도 되고 여기에 세팅해도 되고 여기에 세팅해도 되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뭐 그건 좋다 이건데, 일반 스위치는 누를 때 입력이 되고 여기서 이만큼 다시 뗄 때 입력이 풀립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입력을 하면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이 시간 동안, 이 거리 동안 물리적으로 이 릴리즈까지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스피드 축 같은 경우는 입력은 빨라지는데 여기까지 스위치가 끝까지 내려와서 다시 올라올 때까지 이 릴리즈 타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자석축은 여기서 입력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FPS 할 때는 끝까지 눌러주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조금만 이렇게 떼도 릴리즈 값이 이 정도만 움직여도, 이 정도 거리만 움직여도 키가 풀렸다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지금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거리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발로란트 유저라던가 카스 유저가 이 자석축 키보드를 써야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만세 브레이킹에 익숙해져 있는 유저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자동으로 톡 브레이킹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외에 스위치? 이거는 뭐 안 빼졌는데 스위치 선택하는 옵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석축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캘리브레이션. 이 캘리브레이션을 꼭 해줘야 됩니다. 자, 한국어로 바꿔서 교정 시작 눌러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키를 이렇게 눌러서 교정을 전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자동 보정 옵션이 있어요. 요거를 켜놓으면은 또 뭐 자동 보정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굳이 안 해줘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찝찝해서 이게 가끔 가다가 자석축 키보드들은 제대로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렇게 출시가 되더라도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찝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팅을 이렇게 한번 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이 8K, 그러니까 8000Hz 폴링 레이트 속도를 지원을 하고요. 0.125ms 지연 시간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보니까 8K 그냥 고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 써보신 분들은 또 약간 어색해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제가 써보니까 로우 프로파일이 게임할 때 되게 괜찮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제품 봤을 때 일단 소프트웨어도 너무 잘 나왔고 소프트웨어 UI도 정말 좋아요. 거기다가 뭐 제품 디자인, 제품 퀄리티, 키감 좀 뭐 하나 그렇게 막 빠지지 않고 너무 괜찮게 잘 나온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렇게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